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계학습 저희 수업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머신 러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었고, 첫 번째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시작했었고요. 이제 오늘 그거의 두 번째 파트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뭘 배웠는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처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아웃풋이 어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냐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에 따라서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첫 번째로 리그레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우스 프라이스 프레딕션이라는 문제를 봤었죠. 그래서 어떤 학습 데이터에 어떤 집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집의 가격이라는 어떤 페어가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그러한 집의 크기와 가격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의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즉 테스팅 데이터라고 하겠죠.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 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어떤 프랙션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 프로블럼들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이 무엇이냐를 다시 떠올려 보면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매핑 관계를 학습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새로운 인풋에서 아웃풋을 프랙션하기 위함도 있고,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어떤 이펙트,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언더스탠딩 하기 위함도 있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리그레션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프레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을 위한 데이터셋은 x, y에 대한 페어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xn이라는 거는 어떠한 스칼라 값부터 시작해서 어떤 벡터 폼으로도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고, y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값이 아닌 컨티뉴어스 값으로 나오는 베리어블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골이 있었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리그레션을 풀기 위해서 먼저 하이퍼서스, 즉 리그레션 펑션, 매핑 펑션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리니어 매핑 펑션을 정의를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에서 x와 y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그래프는, 쉬운 매핑 펑션은 다음과 같이 스트레이트 라인 될 거고요. 이러한 스트레이트 라인은 이러한 리니어, 가장 간단한 1차 리니어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런 1차 함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W0와 W1을 찾아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의 우리의 목표인 거고, 사실 이게 실제 머신러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 그럼 가장 간단한 리니어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인풋 변수는 그냥 스칼라 값이고, W0, W1으로 구성된 문제에서 어떻게 저 W0와 1을 찾을 거냐라는 문제를 풀었었고, 그럼 첫 번째,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디퍼런스, 즉 어떻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한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값들의 차이를 정의를 내릴 거냐. 사실 그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가장 최소화하는 W0와 W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옵티멀한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내렸고, 어쨌든 GT와 그라운드 트루스 Y와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값의 디스턴스로 정의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 이게 뭐죠? 누가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이게? 아, 저만 보이나요? 아닌가? 잠시만요. 혹시 그 왼쪽에 이거 노란 선 보이세요? 어? 뭐지? 잠시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되네요. 아, 누가 이거 쓰신 것 같은데?
네, 다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코스트 펑션 정의하고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자라는 게 우리 옵티마이제이션의 어떤 목표였고,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잠시만요. 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이제 원디, 그러니까 W1만 있는 펑션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W1만 있는 펑션을 찾는다라는 건 fx가 여기 있네요. 여기다 쓸게요. fx가 W 트랜스포즈 W1 트랜스포즈 X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W1을 바꿔가면서 어떤 코스트를 재서 그려보면 방어치 코스트 커브가 나오고 이런 코스트 커브 안에서 가장 미니멈이 되는 W1을 찾자라는 게 이제 우리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베리어블이 두 개로 늘어나면은 이게 3D 공간상에 존재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공간에서 가장 미니멈으로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우리의 다시 목표가 되는 거고 쭉쭉쭉 가능한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미니멈이 되는 점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니멈 W 값을 찾을 수가 있고 이때 뭐 W1은 0.011이었고 W0는 1.5였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코스트 펑션을 단순히 저렇게 어떤 에러의 제곱섬으로 표현할 거냐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앱솔루트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사실 이러한 좋은 코스트 펑션이 가져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메트릭해야 되고 어떤 아웃라이어들 즉 베리 라지 미스틱을 만드는 아웃라이어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얘기가 뭐 오늘 이제 후반부나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어떤 러닝 시어리와 즉 테스팅에서의 에러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까라는 거와 이제 연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MSE나 MAE는 둘 다 이런 두 번째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뭐 어떤 로버스트한 코스트 펑션들도 정의가 되어 있다. 물론 이 수업에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어떤 휴버놈이나 터키놈을 쓰면 저런 아웃라이어의 강인한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지만 당연히 근데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증가한다 라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옵티머 파라미터 어떻게 찾을까를 단순히 모든 파라미터를 고려해보고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슬롭을 따라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로스 펑션에서 찾아 내려가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미니멈으로 다가가 보자 라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핵심 알고리즘이었고요. 근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니셜을 어떻게 잡을 거냐. 첫 번째, 이니셜 어떻게 잡을 거냐. 두 번째,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얼마만큼 우리가 움직일 거냐. 러닝 레이트에 관련된 얘기였죠.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파라미터 W0, W1을 가장 랜덤으로 찍고 시작을 할 건데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사실 컨버지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글로벌 미니멈이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는 그림처럼 어떤 미니멈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잘 잡는 게 중요하다가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레디언트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까? 어떻게 로스 펑션을 W0와 W1에 해당하게 W1과 W0에 관해서 어떻게 미분을 계산할까? 로스의 미분값을 계산할까라는 이슈가 있었고 세 번째, 러닝 레이트 얼만큼을 이동할까? 한 스텝에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 프로세스였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날리틱 그레디언트를 쓸 거고 뭐 포지티브한 넘버를 쓰느냐, 네거티브 넘버가 되느냐에 따라서 컨버전 방향이 바뀌었었던 거고 어떤 알파 값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게 액션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러닝타임 너무 작으면 컨버지가 너무 느려질 거고 너무 크면 이제 다이버지 그러니까 즉 발산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디센트 리미테이션이 이런 로컬 미니머에 빠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간단한 버전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한 예로 그냥 싱글 피처만 쓰는 게 아니라 멀티플 피처로 확장했을 때 또
똑같이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앞에서 봤던 이 싱글 매핑 펑션이 멀티플 베리어블로 매핑 펑션을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어떠한 인풋 벡터 x를 어떤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w로 매핑 또는 프랙션한 로테이션을 w 트랜스포즈 x로 표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미분을 계산을 해볼 건데, 어떤 이러한 fw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니까 요거를 w로 미분한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 정도는 사실 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각각의 wi로 저 텀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 텀이 오늘 배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동일한 텀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손으로 정말 그레디언트 계산해보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 그럼 오늘 주제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전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로지는 그냥 똑같은 말인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풀고 싶은 게 무엇이냐를 보면은, 근데 리그레션이랑 비슷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어떠한 인풋 베어러블, 우리가 x라고 가정을 했었죠. 인풋 베어러블과 아웃풋 베어러블이라고 했죠. y라고 가정했는데, 이 둘 간의 매핑 관계를 학습하고자 하는 거죠. 매핑 관계를 알고자 하는 거였고, 그 말은 뭐냐면 리그레션 문제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매핑 펑션을 찾는 거, 즉 그 매핑 펑션을 이루고 있는 파라미터 W를 찾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은 리그레션에서는 우리가 찾는 아웃풋 스페이스가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이었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디스크리트한 또는 카테고리컬 밸류로 나온다라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y는 0, 1, 2와 같은 것들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예시가 있겠죠? 뭐 클래시피케이션 풀어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메일에 쓰여있는 컨텍스트를 보고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문제. 자, 앞에서는 어떤 값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였는데 여기 이제 분별을 하는 문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그 온라인 뭐 거래량이 이게 뭐 사기냐 아니냐, 그렇죠? 뭐 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종양의 이게 뭐죠? 휴머, 이게 이게 종양, 그쵸? 종양의 사이즈를 보고 악성이냐 아니냐, 이게 영어다가 좀 헷갈리는데 악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y는 0 또는 1로 나와야 되는 건데 0 또는 1의 클래스를 가져야 되는데 뭐 0인 경우 네거티브, 1인 경우 포지티브 클래스를 가진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죠. 이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0이나 1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숫자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0과 1이 저 클래스를 표현하기 위함이지 저 숫자가 가진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저 0, 1을 1, 0으로 바꿔도 상관없고 0, 2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숫자라는 도구를 빌려서 저 클래스를 표현하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튜머 사이즈, 즉 종양의 사이즈를 알고 그 트레이닝 셋에서 종양의 사이즈가 악성이었는지 아닌지가 학습 데이터로 있었겠죠? 뭐 이렇게 8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떤 새로운 종양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새로운 샘플의 종양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얘가 악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0이랑 1을 y로 놓고 매핑 펑션을 찾는 거죠. 그러면 뭐 최적의 매핑 펑션이 뭐 이렇게 찾아지겠죠? 얘가 x, y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디선가 슬솔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값보다 뭐 예를 들어 0.7보다 얘가 크면 얘는
악성이었고 0.75가 작으면 얘가 뭐 음성이었다. 뭐라죠? 이게 악성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어떤 스레스홀드 값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라야 되느냐, 어디에서 잘라야 우리가 가장 클래스를 잘 나누는 매핑 펑션을 찾았느냐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튜머 사이즈가 이렇게 큰 어떤 사용 샘플이 있었어요. 이게 뭐 아웃라이어겠죠, 얘도. 이거를 그냥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찾으면 뭐 이렇게 찾아지겠죠? 왜냐면 얘도 고려를 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얘를 잘 찾으려면 어떤 스레스홀딩을 뭐 여기서 하면 풀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스레스홀드가 뭐 0.3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할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저렇게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매핑 펑션을 그리고 어떤 스레스홀드를 찾아서 나누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문제를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솔루션은 매핑 펑션의 아웃풋을 0부터 1로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즉, 요 파란색처럼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어떠한 매핑 펑션 아웃풋이 어떤 0부터 1 값으로 나오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그때 이게 첫 번째 노멀라이즈 할 수 있으면 두 번째 걔를 그냥 스레스홀딩 하면 되는 거죠. 0.5에서 0.5에서 그러면은 그때 제너럴하게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제너럴한 폼으로 제너럴한 스레스홀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어떤 매핑 펑션의 아웃풋이 fwx가 0.5보다 크면 우리는 y는 1로 프랙션을 할 거고 fwx가 0.5보다 작으면 y는 0로 프랙션을 할 거죠. 즉 포지티브 클래스나 또는 네거티브 클래스로 프랙션을 할 거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매핑 펑션의 아웃풋이 어떻게 0부터 1로 가게 만들 것이냐. 리니어 리그레션은 상관없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우리가 리그레션하는 값에 따라서 사실 적어 나올 수 있는 매핑 펑션 아웃풋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컨스트레인을 주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논리니한 매핑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펑션이 있어요. g, z는 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걸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실제로 이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z라고 그러고 gz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함수는 이 z값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이 이 gz값은 항상 0부터 1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프로퍼티. 그리고 두 번째 프로퍼티는 이 함수는 z가 0보다 크면 항상 gz가 0.5보다 컸을 거고, 그쵸? z가 0보다 작으면 gz는 0.5보다 작은 프로퍼티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는 이러한 논리적 펑션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데,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썼던 그런 리니어 매핑 펑션의 아웃풋 W 트랜스포즈 X에 이 G라는 펑션을 곱해서 새로운 이제 매핑 펑션을 만들 거죠. 그래서 이 매핑 펑션을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정의를 내렸던 얘와 비교를 하면 어떤 논리지단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로 노멀라이즈가 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리그레션에서는 x가 들어가서 어떤 닷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곱보라는 함수의 펑션에 w가 곱해져서 fwx가 바로 나왔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x가 들어가 w가 곱해지고 그것 똑같은데 여기에 g라는 펑션을 새로 곱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러한 펑션을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도 하고 또는 로지스틱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피케이션 수행한다고 쳤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의 Z는 뭐죠? 이제 우리에서의 Z는 W 트랜스포즈 T죠. Z는 W 트랜스포즈 T니까, W 트랜스포즈 X니까 이 W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크면 매핑 아웃풋이 0.5보다 클 거고, 그럼 그때 우리는 포지티브 클래스다 라고 정의를 내릴 거고, W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작으면 이 FWX가 0.5보다 작을 테니까 이때를 네거티브 클래스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러한 펑션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클래스에서 사용할 매핑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제 이런 매핑 펑션이 우리가 0부터 1로 노멀라이즈를 잘 시켰다고 했었고,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 FWX는 사실 우리가 어떤 확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떤 기분 x일 때 y가 1인 클래스인 확률, 즉 y가 포지티브 클래스인 확률을 우리는 이 FWX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FWX는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때 y가 1일 때 probability x가 주어지고 어떤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w라는 파라미터 모델이 있을 때 y가 1일 확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1인 클래스의 확률과 0인 클래스의 확률은 합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확률값을 알면 FWX 값을 알면 당연히 제로일 때 확률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인풋 벡터 x를 x0, x1이라고 할 때 x0를 단순 1로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바이어스 텀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에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x0는 항상 1로 놓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뉴럴넷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x0를 1로 놓고 x1은 이제 튜머 사이즈, 종양의 사이즈라고 놓으면 우리가 어떤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아웃풋을 냈을 때 0.7이라는 값을 얻었다고 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이 튜머가 만성 종양일 뭐라고 하죠 이걸? 양성 종양일 확률은 70%고 그게 아닐 확률은 1 빼기니까 30%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아웃풋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즉 클래시피케이션의 스레스를 하기 전에 나왔던 값은 우리가 프로버빌리티로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풀지 못했던 새로운 매핑 펑션을 제안을 했고요. FWX는 다음과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여기서 인풋은 x1, x2가 될 거고, 우리가 학습해야 된 파라미터는 W0, W1, W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서 했던 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룰은 뭐였냐면 요 FWX가 0.5보다 클 때를 포지티브로 찾기를 바랬던 거고, 이거는 사실 F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범위였어요.
그쵸? 이 그래프를 기억을 해보면 맞죠? FWX가 W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경우가 포지티브다 라고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 W0, W1, W2는 이런 이니퀄러티,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거고,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은,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W0, W1, W2가 뭐 마이너스 2, 1이었다. 마이너스 2, 1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뭐 x1, x2 뭐 이런 부등식이 나올 거고, 이 부등식은 이제 여기에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라인의 이쪽 부분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쵸? 반대로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네거티브 클래스인 경우를 그려보면 뭐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저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저기를 잘 나누는 어떤 부등식을 찾길 바랬는데 저 마이너스 2, 1인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피케이션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쵸?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가장 얘네를 분별을 잘할 수 있는 부등식이 어떤 걸까요? 자, 얘네들 잘 나눌 수 있는 부등식이 어떤 걸까요?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어떤 포지티브 클래스, 여기가 네거티브 클래스로 가라라는 어떤 부등식이 됐을 때 가장 옵티멀이겠죠. 그쵸? 이 예제에서는 이때 이 라인, 저때 저 라인을 결정을 하는 게 W0가 마이너스 3인 거, W1이 1인 거, 그 다음에 W2가 1인 경우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찾은 제일 옵티멀 파라미터 W0, W1, W2는 이러한 이니퀄러티를 성립하도록 할 거고, 이때 이 나누는 선, 저 두 개의 리즌을 나누는 선, 즉 W 트랜스포즈 X가 0이 되는 선, 이 선을 이제 우리는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다라는 거, W0, W1, W2를 찾는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저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매핑을 생각해 보면 리그레션에서는 저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라인 찾았다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저 샘플들을 나올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스케이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바운더리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샘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피처 벡터는 F1, F2가 될 거고 Y는 뭐 0부터 1 클래스가 되겠죠? 자, 이걸 가장 잘 나누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떤 형태일까요? 얘를 가장 잘 분별하는 디시전 바운더리. 뭐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다양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 즉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표현되는 디시전 바운더리로는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를 최적으로 나눈 바운더리는 이런 원 형태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렇게 원의 형태로 표현되는 매핑 펑션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저런 어떤 논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이 매핑 펑션에서 더블 트랜스포즈 X를 할 때 이때의 X가 단순히 그냥 이 퍼스트 오더 텀만 있는 게 아니라 써볼까요? 여기다가 퍼스트
퍼스트 오더 텀만 있는 게 아니라 세컨 오더 텀, 어떤 세컨 오더 텀까지가 나오도록 저 W 트랜스포저 X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으면 이렇게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W0, W1, W2, W3, W4가 될 거고, 이때 이게 최적으로 학습됐으면 뭐 W0가 1, W1이 0, W2가 0, W3가 1, W4가 1이 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때 decision boundary, 즉 W 트랜스포즈 X라는 decision boundary는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의 1인 형태, 즉 여기 1이 있으니까 형태 내올 거고, 이제 이게 우리가 원했던 최적의 decision boundary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decision boundary라는 건 어떤 클래스가 있는 샘플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매핑 함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매핑 함수를 찾는 게 굳이 스트레이트 라인이 필요 없이 조금 더 복잡한 샘플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니어 텀들을 추가해서 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제스 리그레션이 무엇이냐를 다시 보면 트레이닝 셋이 x1, y1이 있고 똑같이 있죠. 이때 x는 어떠한 피처 벡터일 수가 있고 또는 그냥 스칼라 밸류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대개 첫 번째 텀은 항상 1로 놓는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바이어스랑 연관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y에는 항상 0 또는 1, 투 클래스 문제에서는 0 또는 1, 파지티브 또는 네거티브인 클래스 정보를 인풋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웃풋으로 트레이닝 셋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지스 리그레션을 위한 새로운 매핑 펑션을 정의를 내렸고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죠. 리그레션과 비슷하게 이러한 매핑 펑션에서 W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옵티멀한 W가 무엇일까가 로지스 리그레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하는 건 사실 저번 시간에 확장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오늘 한번 나가보고 조금 빨리 끝나면 다음 주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렉처 4도 제가 강의 잘 올려놨는데 일단 오늘 렉처 3를 좀 최대한 해보고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리그레션과 동일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MSE를 쓰는 거죠. 민스퀘어 에러. 그쵸? 왜냐면 우리가 앞에 리그레션에 봤듯이 쉽잖아요. 설명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쉽고. 자,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매핑 펑션의 아웃풋이 이게 사실 써보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W 트랜스포즈 XN이었죠? 그쵸?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로스 그래프를 이 W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즉 W에 관해서 저 로스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해서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의 저 로스 펑션은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를 표현을 했었죠. 나타냈었죠. 그렇죠? 즉 이게 우리가 최적화 이론에서 이제 컨벡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여기서는 다시 설명 깊게 안 하겠지만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스처럼 이렇게 그레디언트 쭉쭉 따라가면서 푸는 방법에서는 이런 컨벡스한 경우가 항상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로컬 미에 빠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다루기 훨씬 쉬운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MS를 쓰려고 보니까 이 LW, 즉 LW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 W에 대해서 그리려고 보니까 지금 이 W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 W가 이 함수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 거죠. 익스포넨셜도 있고 뭐 분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어떤 로스 펑션이 우리가 이렇게 컨벡스하게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래드 디세트 같은 걸로 막 풀려고 하면 그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어떤 막 로컬 미니멈에도 빠지고 우리가 실제 가고 싶은 어떤 글로벌 미니멈으로 사실 가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 매핑 펑션을 가지고 민스키 에러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논 컨벡스한 형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풀기 어렵다.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코스트 펑션을 설계해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컨벡스한 형태의 코스트가 나오면서 계산량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계산이면 엄청 오래 걸리면 또 의미가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기서는 쉽지만 우리가 이제 뭐 딥러닝이 나오고 하다 보면 사실 계산량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러려면 사실 가장 간단한 펑션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하다는 거는 계산량의 관점에서 가장 간단한 펑션으로 로스를 정의를 내려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로스의 프로퍼티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새로운 로스 펑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x가 인풋, y가 아웃풋. fwxn이 어떤 우리가 정의한 로지스틱 매핑 펑션의 아웃풋인 거죠. 자, 우리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걸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만족하는 어떤 코스트 펑션의 쉐입이 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y가 1인 경우, y가 파지티브인 샘플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가 1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레이닝 샘플이 1인데 내가 에스티메이션한 아웃풋도 1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W가 잘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코스트가 작아지면 돼요. 코스트를 적게 주면 돼. 왜냐하면 더 이상 변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y는 1인데 나의 매핑 펑션의 아웃풋이 0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이 W가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학습이 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즉, 가능한 가장 큰 코스트 값을 줘서 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 얘는 지금 잘못된 값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아웃풋 값이 0인데 클래스가 1인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러닝 알고리즘에 큰 페널티를 줘야 된다. 가능한 제일 큰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코스트 펑션의 모습인 거죠. y가 1인 경우에. 그쵸?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어떠한 형태일까요? 자, 우리 일단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아웃풋은 0부터 1로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자, 0부터 1로 나오는 거 알고 있고, f가 1에 가까이 갈수록 작아지고 0에 가까이 갈수록 커지는, 거의 무한대로 가는 형태의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로스 펑션이. 그쵸?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될까요? 오늘도 질문을 좀 해볼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 다양한 방법 캔디데이트 있겠죠? 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이런 모양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건 되게 리니어하게, 그쵸? 또는 뭐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쵸? 또는 뭐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냐? 이러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코스트 펑션의 캔디데이트는 사실 무중히 많겠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들, 물론 얘는 아니겠네? 얘는 아니겠지만 이 세 가지의 모든 1, 2, 3번의 경우가 모두 이 프로퍼티를 만족하니까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위한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줄어들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겠죠. 뭐. 어떻게 됐든.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번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1, 2, 3번 중에 어떤 코스트 펑션을 쓰는 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매핑 펑션을 가장 잘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없나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일단 질문 혹시 있으신 분은 지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가기 전에. 자, 3번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렇죠. 3번.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왜 3번이죠? 왜 1번? 왜 3번인 것 같아요? 1번은 왜 1번인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1, 2, 3번 다 세 가지 프로퍼티를 잘 만족하죠. 사실 이거 무한대일 필요는 없겠죠.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무한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그냥 큰 코스트 값을 준다는 관점에서 무한대일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무한대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3번밖에 안 될 거지만 무한대라는 컨스트레인을 없애보면 사실 1, 2, 3번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이 맞는데 왜 3번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거를 뭐 4번이라고 할까요? 그럼 사실 4번이 더 좋다고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쵸? 결론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쉐입을 가지는 모든 펑션들을 다 로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하는데, 그렇겠죠? 물론 어떤 컨버지하는 속도냐, 어떤 뭐 이게 이렇게 달라지지만 사실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여기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생각을 해도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컴퓨테이션 타임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벌써 알고 있는 게 이런 FWX가 1 over exponential 1 over exponential 마이너스 뭐 W 트랜스포즈 X라는 거 알고 있고,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일단 요 익스포넨셜 텀 자체만 사실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익스포넨셜 텀이 뭔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라져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코스트, 우리가 원하는 이런 프로퍼티도 만족을 하지만 이 익스포넨셜 텀이 어떠한 계산 과정에서 사라져 준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터레이션 돌면서 트레이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3번이 정답인데 이 3번을 쓰는 이유가 바로 로그 그래프랑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마이너스 로그 x를 그려보면 뭐, 뭐 이런 형태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이게 무한대로 가고 0일 때 무한대고
뭐 1일 때 0으로 가는. 자, 이런 형태를 가지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3번처럼 그려질 건데, 자,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로스를 쓰면 우리가 지금 이 익스포넨셜 텀이 로그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 로그라는 텀과 익스포넨셜 텀이 이제 나중에 미분을 할 때 얘네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뒤에서 이제 나중에 볼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쨌든 익스포넨셜을 가진 어떤 논리니어 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코스트 펑션이 필요하게 됐고, 그럴 때 이때 이러한 로그 펑션을 써야 우리가 어떤 컴퓨테이션 타임을 줄일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이런 컨벡스한 쉐입에 가장 가깝게 이론적으로 컨벡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컨벡스가 나오도록 로스가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계산을 통해서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를 이러한 모양의 로스 펑션을 쓰게 되고, 이때 로스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를 그 아웃풋 값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게 작아지도록 해라 라는 텀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y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y가 0인데 내가 찾아낸 매핑 펑션의 아웃풋은 또 0이야. 그럼 사실 얘는 학습이 잘 됐다라는 거니까 그냥 코스트가 작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y는 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GT는 0인데 우리의 매핑 펑션이 만들어낸 아웃풋은 뭐 엄청 큰 값이 나왔어. 그럼 얘에서 w는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때 c는 엄청 큰 값을 줘서 이 w를 바꿔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건 w를 찾는다는 거고, w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때 어떤 코스트가 그냥 작은 애였으면은 걔가 업데이트 하라는 신호를 w에 거의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호는 우리가 그래프 디셋에 봤던 한 스텝에서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럼 코스트가 크다라는 것 자체는 이 w를 한번 업데이트할 때 많이 업데이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매핑 펑션이 코스트 펑션이 무엇이냐? 를 생각해 보면 앞서와 똑같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형태를 가지는 애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yn이 0일 때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이러한 형태를 따라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요. 자, 코스트 클래스피케이션 문제에서는 y가 1일 때와 y가 0일 때 코스트 펑션을 다른 걸 쓰는데,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형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내린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자, 우리의 클래스피케이션에서의 로스 펑션은 어떠한 샘플의 모든 샘플의 개수의 모든 샘플마다 계산된 코스트의 평균인데, 그쵸? 그래서 있던 서메이션 텀이 있는 거고, 이때 이 코스트는 두 가지의 경우로 정의를 내릴 건데, y가 1인 경우 이걸 쓰고 y가 0인 경우는 이걸 쓰도록 정의를 내렸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자, y는 0 또는 1밖에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쵸? yn이 0.5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그 말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병렬 형태로 써진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을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로테이션으로 쟤네를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자, 왜 이게 요 텀이랑 똑같냐? 해보면 되는데, 뭐yn이 0일 때, y는 1인 경우부터 합시다. y는 1인 경우는 요 텀이 빵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때 코스트는 그냥 마이너스 yn의 로그 fw xn에 되는 거죠. 자, yn이 0인 경우는 요 텀이 빵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뒤쪽 텀만 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n의 로그 fw xn이 되는 거고, 그쵸? 뭐 이 경우에는 yn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로그 그냥 뭐 당연히 로그 fwx가 되고, 이 경우 y는 0이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로그 fw x 1 마이너스 xn이죠. 1 마이너스 xn. 그래서 여기도 1 마이너스 xn. 그래서 이렇게 쓴 폼이랑 똑같다. 즉, 우리 이제부터는 이러한 하나의 로스 텀으로 로지스 리그레션을 위한 로스 펑션을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로스라는 건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로스 펑션은 다음과 정의가 되는데, 이때 이거를 싱글 이퀘이션 폼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러한 로스를 가장 미니마이즈하는 요 W 값을 찾고 싶은 거고, 그때 이 W 스타, 즉 미니멈을 만들어내는 W 스타가 우리의 옵티멀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옵티멀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이걸 찾아내는 과정. 자,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가 어떤 기분한 xn, yn 트레인 데이터가 있을 때 저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저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페이지라고 하고요. 트레이닝 페이지라고 하고, 자, 이제 이때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새로운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 프레션 하는 과정이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스팅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어떤 러닝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러한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의 파라미터 W를 찾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리그레션과 동일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런 로스 펑션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건데,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리핏,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돌 건데, 현재 wi가 업데이트된 new w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로스를 w에 관해서 미분한 거에 뭐죠?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네거티브로 더해주는 거죠. 자, 똑같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거를 우리는 이제 저 로스를 w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로스를 w로 미분하려면 w는 이제 여기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때가 우리가 아는 게 얘는 1/1 플러스 익스포넨셜 w 트랜스포즈 x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 똑같고. 자, 얘를 w가 해서 어떻게 미분하죠? 얘를 w가 해서 어떻게 미분을 할까요? 자, 누가 이렇게 주고 이걸 w가 해서 미분을 해보려 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w에 미분해야 된다.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체인 룰이라는 걸 이제 쓰기 시작할 거야. 체인 룰이라고 하면 어떠한 변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로스를 이 W에 대해서 바로 미분하려고 봤더니 뭐 로그 있고 마이너스가 분수에 뭐 1 플러스 익스펜셜 이런 텀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한 번에 미분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우린 체인 룰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얘를 미분을 해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저 fw라는 펑션이 사실은 L, F, W, X의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 말은 우리가 L을 W로 미분을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 어떤 L을 F로 미분한 거를 F를 W로 미분한 거를 따로 계산해서 이 두 개의 곱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 텀을 W로 바로 미분하기보다는 F로 미분을 먼저 하고 그게 이 텀이고 그 또 얘를 W로 미분한 걸 또 따로 계산을 해서 얘네 둘이 곱하면 사실 L을 W로 미분한 거와 똑같은 값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체인 룰의 핵심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우리가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도 그래디언트를 풀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백프로파게이션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그래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제 체인 룰을 써야 된다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를 꼭 손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할 줄 못하면 이제 뭐 뉴럴넷에서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션하고 하는 얘기들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손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제출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자율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이거예요. 정답은 이거고 요걸 미분하면 요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신기한 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챕터 2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 봤던 요 멀티 베어리블 케이스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 거 요 텀과 로지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텀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쵸? 어떤 빼기에 xni가 곱해져 있다는 텀에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결정이 되죠. 자,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리그레션 문제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다르게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쭉쭉쭉 왔는데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다 보니까 사실 두 개의 그레디언트는 똑같았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클래스틱 문제랑 리그레션 문제 다른 거고 푸는 법도 다르고 다 풀다고 했는데 결국을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한번 하는 과정은 완벽하게 똑같은 수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의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은 뭘까요? 얘가 로지 리그레션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점이고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단순히 트랜스포즈 X로 정의된다는 점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F가 정의되는 건 다르지만 얘는 리그레션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룰을 가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정말로 그런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본인이 요거를 요 두 가지를 손으로 미분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수업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이제 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할 건 이제 다 투 클래스 클래스케이션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사실 실제 클래스케이션 문제는 어떤 멀티 클래스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메일을 우리가
어떤 이메일의 성격에 따라서 뭐 분리를 한다 쳤을 때 뭐 이게 일인 거냐, 친구에서 온 거냐, 가족이냐, 뭐 취미냐에 따라서 라벨을 붙여주고 뭐 1, 2, 3, 4라고 할까요? 이 1, 2, 3, 4로 어떤 이메일에서의 특징을 뽑아서 분별해라 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어떠한 우리가 뭐 진단, 뭐 의료 진단을 내릴 때 뭐 아프지 않은 상태, 뭐 감기에 걸린 상태, 뭐 독감에 걸린 상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뭐 웨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뭐 4개 클래스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는 이걸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온벌솔이라는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x라는 벡터는 x1과 x2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 클래스 y는 0 또는 1 또는 동그라미 또는 이 x로 구성되는 클래스 중에 하나를 가질 거예요.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간단히 이걸 찾는 문제라고 했죠? 디시전 바운더리.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 x는 여기서부터는 트랜스포즈고 y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 뭐 이상적으로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을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에서의 라벨을 크게 세 가지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어템에서는, 그 첫 번째 시도에서는 얘네들이 포지티브 클래스고 얘네들이 네거티브 클래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옵티멀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으면 다음과 같이 나눠질 거고, 뭐 이게 뭐 FW 뭐 첫 번째 시도에 뭐 X에 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때 학습된 아웃풋이. 두 번째에서는 얘네들이 포지티브 클래스고 얘네들이 네거티브 클래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면 이러한 디시전 바운드를 찾아줄 거고, 이거는 뭐 FW 뭐 2의 뭐 X라고 표현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세 번째 클래스를 포지티브로 놓고 나머지 클래스를 네거티브로 놓고 이 디시전 바운드를 찾으면 뭐 이렇게 찾아질 거고, 조금 더 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이제는 FW3라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저런 매핑 펑션, 클래시피케이션의 매핑 펑션 아웃풋은 우리가 어떤 확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무슨 확률이냐면은 학습된 파라미터가 있고 우리가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y가 L번째 클래스일 확률이 요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x가 있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새로운 x가 주어졌을 때 과연 얘가 어떠한 클래스를 갈 거냐, 어떠한 클래스에 포함이 될 거냐라는 문제에서는 저 x를 가지고 x햇이라고 그럴까요? 저 x햇을 가지고 요 아웃풋을 다 계산을 해본 후 가장 값이 큰 클래스를 고르면 그때가 저 x햇이 해당되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새로운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해놓고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아웃풋, 프로버빌리티였으니까 프로버빌리티를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L을 골라주면 그때의 L이 어떤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웃풋이다 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원버스 올로 기법으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을 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일단 3장의 얘기들이고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짧죠? 혹시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자, 첫 번째. 잠시만요. 어디죠? 10페이지. 여기구나. 네.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저는 이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얘가 로스 펑션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로그 마이너스 로그 그래프였다고 가정을 하고 또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마이너스 로그 그래프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나중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게 마이너스 로그여야만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는 저 로그나 익스포넨셜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고요. 물론 뭐 얘를 어떻게 이 매핑 펑션이 그러니까 요 함수가 뭐 이거보다 더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는 함수가 있다라면 오케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 끝에 마이너스 로그로 했을 때가 이런 펑션을 만들어내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요거를 이렇게 3번처럼 했을 때는 이 로그 그래프가 로스 그래프가 컨벡스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클래스키션 문제에서도 컨벡스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형태들은 사실 컨벡스하게 나올 거라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함수를 어떻게 잘 그려보면은 걔가 이 클래스피케이션에서도 컨벡스하게 로스가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이게 제일 쉬운 거죠. 마이너스 로그로 그리는 게. 그리고 그레디언트 계산해도 편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이 사실 1번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네, 뭐 세 개 다 동일한 동의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서 그게 이제 앞에랑 연결되는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안 했다. 노멀라이즈를 하지 않은 매핑 펑션 아웃풋에서 스레스홀드 찾으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따로따로 찾아야 되고 태스크마다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0부터 1로 우리 아웃풋을 노멀라이즈를 해놓는 순간 항상 스레스홀드 0.5가 옵티멀일 거예요. 그렇죠? 즉 이렇게 잘랐을 때가 0부터 1로 노멀했을 때는 가장 옵티멀한 스레스홀드 값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0부터 1로 노멀하지 한순간은 스트레스는 항상 0.5에서 자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초기에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0.5예요, 무조건. 얘는 학습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어떤 프로블럼에 따라서는 저 스레스홀드 0.5를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스레스홀드를 썼을 때 뭐 리콜이나 프리시션 관점에서 나을 수는 있어요. 뭐 0.45거나 그럴 수는 있겠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제너럴하게는 0.5로 하는 게 훨씬 아까 말했듯이 불필요한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0.5로 하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걸 태스크마다 최적의 뭐 파라미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너럴한 솔루션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네. 네, 이거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57분인데 저희 그 다음 강의 앞에만 조금 더 보고 한 10분만 보고 끝냅시다. 오케이. 혹시 4장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 그 블랙보드에 있으니까 지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분? 2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받으시고, 받으셨던 분들은 일단 시작할게요. 그럼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면서 들으세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라는 게 무엇이었냐? 머신러닝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어떤 알고리즘들이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닝과 테스팅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observed data,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가장 최적의 매핑 펑션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고, 테스팅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닝 때 보지 못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에 가장 최적의 답을 내는 게 테스팅 과정에서의 목적인 거죠. 자, 다시요. 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트레이닝과 테스팅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테스팅이에요. 그쵸? 트레이닝을 왜 하느냐? 우리는 어쨌든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아웃풋을 예측하고 싶음인 거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테스팅에서의 결과가 더 잘 나오는 매핑 펑션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좀 여기서부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2장, 3장에서 봤던 거는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매핑 펑션을 찾을까에만 고민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푼다라는 거는 정말로 관심 있는 건 테스팅 데이터인 거죠. 트레이닝이 아무리 잘 돼봤자 테스팅에서 안 나오면 그 모델은 쓸 수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었던 모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과연 테스팅 셋에서 잘 동작할 만한 매핑 펑션은 뭘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이 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운 다 받으셨죠?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의 이제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너무 제한적일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 too limited 그다음에 too rich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underfitting problem과 overfitting problem이라는 게 있어요. 자, underfitting problem이라는 걸 그냥 사전적 의미로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매핑 펑션을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매핑 펑션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언더피팅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즉 우리의 모델이 언더피팅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은 너무나 잘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은 완벽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복잡한 모델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모델은 너무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트레이닝 셀에 존재하는 노이즈까지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지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은 사실 정말로 리얼한 데이터, 수많은 무한한 가지수 중에서 어떻게 서샘플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제 데이터가 그 섭샘플링 해온 그 샘플링 데이터들이 완벽할 수가 없고 거기에 노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노이즈들의 우리가 어떻게 강인한 모델을 만들어야 실제 테스팅 과정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사전적 의미로는 좀 복잡한데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하우징 프라이스 프레딕션 문제로 다시 들어가 보면 우리는 5개의 트레이닝 샘플이 있고, 그렇죠? 이거를 잘 표현하는 매핑 펑션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봤던 게 이러한 매핑 펑션을 정의를 내려놓고 여기에서의 가장 옵티멀한 W0와 W 파라미터를 찾아라 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이게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렇게 W0, W1에 하나 어떤 로스를 정의를 내리고 이게 어떤 3차원 어떤 서피스로 그려질 테니까 여기에서 가장 옵티멈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쵸? 그때가 우리가 어떤 옵티멀한 W0
W0, W1이라고 했고 이걸 통해서 결정이 나는 매핑 펑션은 뭐 이런 형태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코스트 펑션과 아무리 좋은 옵티미제이션 기법을 써도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저 데이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잘 찾아도 이 스트레이트 라인에는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우리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한계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매핑 펑션을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고 이게 2차항이죠. 이제 2D 세컨 오더 폴리노미얼, 세컨 오더라고 그러나? 네, 세컨 오더 폴리노미얼이 될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우린 여기서 새로운 뭐 노테이션을 하나 정의할 건데 m이라는 걸 표현해서 얘는 1차 다항식 얘는 m이 2로 해서 2차 다항식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1차인 경우는 아무리 잘 잡아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2차를 생각을 해보면 2차는 어쨌든 곡선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저 매핑 펑션은 뭐 다음과 같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에러를 더 줄였어요. 그렇죠? 약간의 에러가 남아있긴 하지만 확실히 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를 높이면 뭐 m을 4인 경우로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매핑 펑션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로 찾아진 매핑 펑션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자, 에러가 거의 없어요. 자, 이상적 에러가 빵이라고 해봅시다. 에러가 빵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매핑 펑션은 어떤 걸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매핑 펑션. 뭘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답으로 갑시다. 자, 3번도 있고 2번도 있죠? 시간 없으니까 결론은 두 번째죠. 두 번째예요. 물론 앞에 말씀하신 도 맞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자,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 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고 에러가 없이 완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확률상 트레이닝 데이터가 에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솔루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이 2인 경우가 더 낫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첫 번째 경우를 이제 언더피팅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오버피팅 되었다고 표현을 하죠. 자, 오케이. 오버피팅이 안 좋다라는 거 알겠어요. 언더피팅이 안 좋다라는 건 오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에러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오버피팅이 왜 안 좋느냐? 왜 얘가 왜 옵티멈이었느냐? 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다시 왜 오버피팅이 안 좋았느냐? 왜 오버피팅이 생기면 좋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 트레이닝 샘플 5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샘플, 이런 테스트 샘플을 잘 맞추길 바라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 테스트 샘플. 그렇죠? 자, 우리가 4차항을 가지고 이 매핑 펑션에서 학습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올 거죠? 이렇게 나온다 쳐봅시다. 자,
이러한 테스트 샘플이 어떤 X라는 인풋이 있을 때 실제 테스트 샘플의 정답은 여기였는데 이렇게 트레이닝 샘플에 완벽하게 맞아진 매핑 펑션을 가지고 정답을 재보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지금 확률상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상 이렇게 찾을 확률이 높죠. 트레이닝 셋에 오버피팅이 돼 있다 보면 말하는 건 이 중간 경우보다 더 심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이 6개였는데 이런 아웃라이어가 또 껴있어요. 이번엔 이런 경우에 우리의 새로운 트레이닝 매핑 펑션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얘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오버피팅 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정답을 예측을 해보면 테스팅 셋에 정답을 예측해보면 훨씬 더 테스트 에러가 커짐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결론을 돌아가 보면 오버피팅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는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로스도 줄였고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확률적으로 테스트 셋은 이 어떤 테스트 샘플을 잘 맞춘다라는 거는 트레이닝 샘플에 너무 과접가, 너무 잘 맞은 것보다는 적당히 트레이닝 샘플도 맞으면서 테스트 셋에도 잘 나올 만한 함수가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함수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두 번째 함수가 가장 옵티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두 번째 함수가 옵티멈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어떻게 이런 옵티멈 함수를 찾을 수 있을 거냐? 라는 게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추가로 해주셔도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